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그에 대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비판 또는 과연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이 밝힌 기자회견 전문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한 군인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정말 절절한 군인 정신이 녹여져 있습니다.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박찬주 대장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의 안보에 대한 이 엉망진창인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군인으로서 어떻게 지금의 안보 태세를 바꿔야 하는지 정말 많은 지혜들이 녹아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타전된, 송전된 기사들을 보십시오. 전부 제목을 보면 박찬주 전 대장은 정치하면 안 될 인물로 보입니다. 물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군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3,000교육대 훈련 받아야 된다. 될 것 같아. 이런 말. 이건 저는 이분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이 제목으로 뽑히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3,000교육대라는 게 저만 해도 3,000교육대에 대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인권에 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초법적인 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또 3,000교육대 훈련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또 뭐 아들의 파티 등등 때문에 지금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곁가지를 보지 말고 박찬주 대장의 진심을 읽어봐라. 이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 군이 왜 문제인가가 뼛속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 질의응답. 박찬주 대장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또 흠을 잡아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주 대장은 당분간 이런 영입 대상이나 이런 뭐 한국당이 이런 관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내공을 쌓아서 저는 그냥 당내 경선을 통해서 출마하시든지 아니면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요즘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문에는 군인으로서의 분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군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지혜로운 진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은 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박찬주 전 대장의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으면서 저도 분노를 느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군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뒤 사람들의 관심은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2차로 영입할 것이냐 또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비례대표 출마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박찬주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저는 박찬주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국당의 뭐 국회의원 한 명 빼지 않아 이것과 관련된 거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의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지혜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박 전 사령관은 오늘 여의도 63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당의 영입 시도 자신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이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전문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우리 군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박 전 대장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안보를 희생시킨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군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게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군 통수권자의 부존재.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 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 없이 돌아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뭘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 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이전 군대를 만들었다. 군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다. 자,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100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이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 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 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군이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책임이다. 자, 지금 이 박찬주 전 대장의 진단은 정말 몸수리 쳐질 만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강구한다면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논란 이런 데만 지금 소리하고 한국당이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정치 논리로 박찬주 전 대장을 평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한 별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신부를 전환하여 사법 처리하는 게 관례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구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영란법 2가지다. 자, 뇌물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김영란법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제가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김영란법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한 중령으로부터 절박한 편지를 받았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는 바람에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복양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편지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 면세를 전달했다. 그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조치 한번 검토해봐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걸립니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마치 박찬주 전 대장이 돈이라도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박찬주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박찬주 전 대장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망신을 줬습니까? 갑질 가지고. 그런데 일단 박찬주 전 대장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갑질, 뇌물 혐의 다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하나 김영란법 이거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를 복양하고 싶다는 한 중령의 보직 청탁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저로부터 도움을 받은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에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임신을 구속했느니 여단장으로 제처를 대우했느니 하는 이런 것들, 잘못된 병사를 GOP로 유배보냈더니 하는 이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혐의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 골프공을 줍겠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밝혔습니다.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사령관이 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포승줄로 육군 대장을 묶어서 망신을 줘야 할 만큼 중죄입니까? 골프공을 죽게 하는 것. 물론 요즘 워낙 인권 사회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아니 사성 장군이 병사한테 골프공 죽게 하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갑질이라고 매도합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제가 진실에 대해서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소한 것, 이미 무혐의 처리된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박찬주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걸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내 문제, 아들 문제. 물론 그런 게 없었다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범죄인지는 지금 밝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김영란법 말고 박찬주 전 대장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군인권센터입니다. 자, 군인권센터가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박찬주 전 대장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법정에서 한번 밝혀봅시다. 자, 그리고 눈물을 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 박찬주가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느냐. 일단 박지만 씨의 동기, 이재수 전 장관의 동기. 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만큼 적폐 수사를 받고 괴로워했던 인물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 때문도 있고 또 하나 독일 육사 출신입니다. 워낙 공부를 잘해서 대표로 독일 육사에 공부하러 갔던 그런 것 때문에 자,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다.
독사파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또 하나, 이작전 사령관 시절 성주 지역 사드 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다는 것.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박찬주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성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수권 정당이니까 정권을 잡아야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박 대장의 글을 읽고 있으면요, 정말 저도 이런 뜨거운 것이 안에서 치오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찬주 전 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문제가 많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 부존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본인에 대한 적폐청산의 이 처벌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박찬주 전 대장은 2017년 8월 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채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박찬주 전 대장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그리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 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찬주 전 대장의 이 분노 정말 화가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늘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오늘 박찬주 장군의 기자회견을 보니 이분은 50시대 삼천교육대까지 거론했다. 50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만약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당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랬다가 몇 시간 만에 해당 글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본질을 보지 못한 글이라고 봅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50시대나 어울리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 관한 한 박찬주 전 대장의 이 말이 격할 수는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건 본심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급하게 박찬주 전 대장을 비판했다? 본질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찬주 전 대장의 분노를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른 것 아니 뭐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이 진단,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진단은 정말 악소리 날 만큼 정확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